자,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의산문답이라는 홍대용의 고전 수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쓰인 수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은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수필 자체가 되게 가볍게 쓰인 교술 갈래이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갈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좀 옛날 말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한문 수필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인 수필이고요. 자, 여러분 홍대용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홍대용은요. 역사 교과서에서 오히려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이제 실학자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에 이제 실학을 연구했던 그리고 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학파라는 건 이제 청나라에서 배울 걸 배우자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읽어보고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시롱이 허자에게 묻기를, 여러분, 자, 이렇게 수필은요 문답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물어보고 무언가를 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롱이 허자에게 묻기를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질문이 여러 번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그랬더니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피는 하수나 바다를, 양쪽 눈은 해와 달을, 숨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비의 정과 어미의 혈이 교감하여 태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진보하고 7구멍, 이 모두 밝아지며 5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실옹이 물어봤고요. 허자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사람의 머리가부터 시작해서 각각 신체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신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이 소천지, 작은 하늘과 땅, 좀 작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비의 정과 어미의 혈이 교감하여 태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온다 라고 해서 부모에 의해서 육신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점점 나이가 이제 더해감에 따라 7구멍이라는 건 여러분 눈 2개, 귀 2개, 코, 입 이렇게 되는 거죠. 눈, 귀, 코, 입이라는 신체가 모두 밝아지고 5 성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성리학에서 늘상 말했던 인의, 예, 지, 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라고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즉 한마디로 이 허자라는 사람은요, 사람과 어떤 만물은 차이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시롱이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대저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혈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거늘 하물며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서리법이죠.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생물의 종류는 3이 있으니 사람, 금수, 초목이 그것이다. 여러분, 금수는 이제 동물, 초목은 이제 식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는 동물, 초목은 식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알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금수는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가 없다. 이 3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혀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또는 흥하게 하는데 귀하고 천합의 등급이 있는가? 라고 또 물어보죠. 자, 여러분, 허자의 말과 달리 지금 시롱은요, 이 살로 된 체질, 정혈의 교감은 모든 존재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금수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살로 된 체질을 가지고 정혈의 교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든 금수든 초목이든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요, 이제 그 식물들은 뿌리가 땅에 있잖아요. 그쵸? 뿌리가 땅에 있고 위로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물은 옆으로 사는 까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죠. 이제 기어다니잖아요. 그쵸? 네 발로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세 가지 생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한없이 얽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귀하고 천함의 등급이 있냐라고 또 한 번 물어봤죠. 이게 바로 실용의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허자가 대답했더니 내가 봤을 땐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한데 얽혀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누가 천하고 누가 나은지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라고 또 허자는 대답을 하고 있죠. 저 금수나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라고 허자는 사람이 금수나 초목보다 더 귀하다라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죠. 시롱이 고개를 젖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구나. 그쵸? 왜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한 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시롱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사람의 예의가 따로 있고 동물의 예의가 따로 있고 식물의 예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저마다의 예의가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사고에서는 동물, 식물이 예의가 없어 보여도 나름 다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여러분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는 게 바로 뭡니까? 그쵸?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인 거죠. 인간 중심적 사고로 다른 걸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청하다. 한마디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그렇지만 또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다 모두 상대주의적인 거죠.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쵸. 결국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등급은 따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이유는 뭡니까? 그쵸.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쵸. 어떤 이유로? 그쵸. 속임도 거짓도 없으므로. 또 봉황은 높이 천기를 날고 용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와 울금초는 신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으로 쓰인다. 사람과 견져볼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대개 대도를 해치는 것으론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자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도 그 도리를 해치는 가장 어떤 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야말로 도를 해친다 라고 보는 거죠.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와 소나무와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가 없으며 복식이나 의장, 예약이나 병영도 없거늘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허자가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롱은 지금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니까 허자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우리한테 인, 지, 복식, 의장, 예약, 병형을 하지 못함으로, 그쵸? 누가요? 금수나 초목은 이것을 못함으로 인간보다 귀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너무도 미혹하구나 라고 또 시롱이 얘기를 하겠죠.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으면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5가지 채색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문체는 봉황의 복식이며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약이다. 시추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에 귀하게 쓰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대들보로 얹을 귀중한 제목이다.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허자가 이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용의 혜택이고 여러분 이 용의 혜택이다라는 게 이제 인지인 거죠. 인자죠. 그쵸? 인자. 그리고 봉황의 세상 다스림은 지혜이고 의장과 복식과 병영 모든 게 다 있고 예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제사에 귀하게 쓰이는 것들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제목들 이런 게 다 허자가 없다고 얘기한 것들이 다 사실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부터 모든 게 다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요 이런 것들에게 도움을 안 받은 게 없대요. 그쵸? 군신간의 의리는 벌은 여러분 이제 우리 날아다니는 꿀벌 말하는 겁니다. 병진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금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동물들의 지혜를 인간이 배워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라고 지금 또 한번 얘기를 하니까 허자가 마지막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한마디로 이제 시롱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인정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요 이제 문답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작가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는 시롱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시롱과 허자의 문답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롱이야말로 바로 홍대영의 입장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허자는 이제 홍대용이 평소에 이제 자기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허자의 가치관에 넣어 놓은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시롱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으면 우리가 바로 홍대용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홍대용은요. 사람과 만물의 귀함은 다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허자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어떤 상대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고에서만 너무 갇히지 말고 만물은 모두 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수필이니까 읽어보고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